그 진원도 측정은 표면거칠기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개념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표면거칠기를 다 이해를 했다면 진원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진원도는 우리가 원의 정의가 뭐냐, 원이 뭔지를 알아야 진원도를 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의 정의가 뭐냐 라는 거하고, 진원도는 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원은 동일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그죠? 진원도는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공을 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 쭉 있고요. 원이라는 것은 동일거리 한 점, 이게 중심이죠. 동일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원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 동그란 게 어떻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원형 형체, 요거는 측정 대상이죠. 원형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요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 원형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 이것을 진원도라고 한다. 기하공차 다 마찬가지예요. 평면도가 뭐냐? 그러면 평면 형체의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평면으로부터 어긋난 크기, 평면도죠. 원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을 가공을 하는데 이 등경외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이거는 척으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완전한 형태로 가공을 하고 나면 압력을 풀었을 때 그쪽에 탄성 변형이 생겨서 실제 원이 아닌데 이렇게 원처럼 보인다. 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름을 측정했을 때 D1, D2, D3, D4 어디에서 측정해도 지름이 같게 측정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 등경외원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원도 측정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원도 측정기가 생기기 전에 직경법, 삼점법, 반경법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한 점에서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점이 변하면은 반지름 차이가 계속 변하니까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임의의 가상의 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기준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거죠. 진원도 평가에 사용되는 가상의 원, 가상의 원이 필요한 이유는 중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준원은 최소 제곱 기준원, 최소 영역, 최소 외접, 최대 내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최소 영역원은 가장 진원도가 작게 계산되는 원, 그 다음에 최소 제곱원은 평균원. 근데 평균원이 많이 쓰이긴 쓰이는데 문제는 이 평균원으로 계산했을 때 외측이 조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간섭이 생겨서. 그래서 외측 원이 조립이 가능하도록 가정을 해서 계산한 원이 최소 외접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대로 구멍을 측정할 때는 이 최소 제곱원으로 계산한 지름이 조립이 안 된다. 왜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계산한 원이 최대 내접원이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원에 따라서 지름이 다 달라져. 그리고 기준원에 따라서 중심이 다 달라져.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접원이냐 외접원이냐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진원도 자체만을 고려할 때는 MZ, 외측원 MCCI, 내측원 MICI, 평균원 LSCI. 기준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변경이 된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인데, 이 필터는 다른 내용은 다 같아요. 그런데 거칠기는 이렇게 직선 방향이었죠. 근데 얘는 회전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파동이라고, 언듈레이션 퍼 레볼루션, 1회전당 요철수라고 표현하는 요거 이외에는 나머지가 개념이 다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파동의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을 하나 주의를 해야 되냐 하면, 자, 이 파동이 합쳐지는데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3UPR짜리는 요 간격이 120도가 돼요. 요게 7UPR짜리는 51.4도가 되고 50UPR은 7.2도가 된다. 요 간격이, 요 각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PR 수가 높을수록 이 파동의 간격은 좁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컷오프 UPR 수가 높아질수록 그물망의 폭이 좁아지니까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많아진다. 그래서 진원도 값이 커진다. 이런 개념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 이 개념은 마찬가지고요.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그거라는 거죠. 컷오프인데 여기는 UPR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컷오프 UPR이 높아질수록 이 간격이 작아지는 거죠. 즉 컷오프 UPR이 높아질수록 고역 필터를 통과하는 성분은 줄어들고 저역 필터를 통과하는 성분이 많아지는데, 진원도는 저역 필터를 통과하는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컷오프 UPR 수가 높아지면 진원도가 커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까 대역 필터, 그 다음에 어느 성분이 더 큰가 라는 거, 요거 컷오프 UPR 값이 커지면 한 그 파동의 간격이 작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진원도 계산 연습 여러분들 다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필터, 특히 대역 필터 여러분들 계산을 해봤을 때 레포트를 다들 잘 써서 다 이해를 잘 한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이런 규제 기호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가 없을 때 MZC 56PR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측정기 선택을 할 때 촉진 반경 선택해야 되고, 기준원 선택해야 되고, 컷오프 선택해야 되고, 필터는 ECR은 안 쓴다 그랬죠? 가우스 쓴다. 그 다음에 가우스 중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로버스트라는 필터를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다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측정기에서는 이런 것들 선정해 준다.
라는 게 진원도예요. 자, 요거 특별히 어려운 점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 필터, 대역 필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나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진원도를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여러분들 등경외원이라는 거 제가 설명했죠. 근데 그게 등경외원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측정하면 이런 측정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척으로 물었던 부분이죠. 여기를 척으로 물은 상태에서 동그랗게 가공을 했는데 물었던 척을 떼니까 이게 지금 탄성 변형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얘를 필터를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500을 적용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그 8마이크로 여기를 볼게요. 지금 전대 진원도 8.4마이크로메타 중에서 7.9마이크로메타가 요 등경회원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얘가 8.47인데 여기서 7.9마이크로메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3로브에서 7.9가 나왔어. 그죠?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전체가 8.4야. 그러면은 요 3로브만 없어지면 한 0.5 마이크로메타 정도 진원도가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 그런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필터에서 얘를 대역 필터를 써서 얘를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뭐 15냐 50이냐는 얼만큼 잘라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15에서 500UPR을 썼더니 그러면 3UPR은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진원도가 0.6 마이크로메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요거 척으로 꽉 조이는 것만 좀 그 변형만 해결하면 진원도를 얼마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0.6 마이크로메타까지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배운 거 때로 하면은 자, 일반 필터를 가우스 필터를 쓸 때 8.4였어요. 근데 요게 3UPR이 7.9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연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100%였어요. 여기가 0%였어요. 근데 500UPR은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앞에 15UPR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요 사이에 있는 것만 평가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3UPR짜리가 7.9 마이크로메타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요 밴드 패스 필터를, 대역 필터를 3에서 500을 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값이 얼마가 나올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럼 값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자, 코드 오브 UPR을 3UPR을 적용했는데 3UPR 성분이 여기 들어가면은 몇 프로가 통과가 된다 그랬죠? 50%. 자, 그럼 7.9 마이크로메타에서 8 마이크로메타라고 치고 그럼 50%면은 4 마이크로메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4 마이크로메타는 제거된다는 거지. 우리 배운 이론대로 하면, 그죠? 그러면 한 4.5 정도가 계산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필터를 밴드 필터인데 요거를 3을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왜냐? 4마이크로메타가 제거가 됐으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만 배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걸 내가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역 필터의 역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저역 필터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역 필터를 한번 볼게요. 고역 필터. 지금 얘는 뭔가 그 진동 때문에 채터링이라고 그래요. 채터링 때문에 지금 막 표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역 필터보다는 고역 필터를 제거해야 되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눈에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찌그러진 게 보이죠? 얘가 보면은 3UPR짜리가 1마이크로메타, 2UPR짜리가 0.4, 1UPR짜리가 0.3, 그 다음에 뭐 이제 6UPR짜리가 0.3, 이런 식으로 큰 형상, 여기서 보면 이렇게 찌그러지고 삼각형 찌그러지고 한 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이에요. 지금 얘를 보면 이렇게 찌그러진 형상도 있고 삼각형으로 찌그러진 형상. 그래서 요거 3UPR, 2UPR, 1UPR 요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자잘한 것들은 다 그럼 0. 몇만 원씩 막 자잘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8 마이크로메타인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고주파 성분만 제거해보자. 이거 찌그러진 건 어쩔 수 없고 이 채터링만 없애면 값이 얼마나 변할까? 라는 게 이제 이걸 이렇게 줄여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주파 없애봐야 별 영향이 없구나. 그러니까 56PR보다 더 큰 성분, 56PR하면 7.2도라고 그랬죠? 7.2도보다 더 작은 간격을 제거하라 했더니 이게 1.3이 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요거는 2.4도예요. 2.4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큰 성분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최소한 얘는 50UPR보다 더 작은 성분 다 걸러내야 되고 15보다 더 큰 성분 걸러내고 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와 0.5마이크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대역 필터가 사용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정을 해보면은요, 실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분석이 돼요. 우리 가공의 지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동그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확 찌그러져 가지고 막 진호도가 0.2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요 찌그러진 것 때문에 191마이크로메타가 이게 진원도가 생겼구나. 그죠? 그러면 여기서 191마이크로메타니까 한 뭐 요것만 줄여주면 얼마큼 줄겠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 분석이라는 것이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 뭐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원도 표면 거칠기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도 있게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이 교육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원도 거치를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도록. 측정 결과 해석.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 계속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규격이라는 것이, 규격이라는 게 여기처럼 기준값, 그 다음에 공차, 이걸로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면을 주고 지금 이 값은 다 삭제를 하는 거죠. 이 삭제를 하고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7 플러스 0.5 플러스 0.3일 때 플러스 0, 예를 들면 이런 규격이 있다. 근데 측정을 했더니 측정값이 17. 예를 들면 뭐 25가 나왔다. 측정값이. 그랬을 때 이 A에서 H까지의 이 값들을 계산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합격이냐, 어떤 경우에 불합격이냐, 조건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갖는 의미가 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축각.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15도고 요게 7도다 라고 했을 때 이 축각을 표현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Z분의 X가 15.000 Z분의 Y가 마이너스 7.00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은 이거예요.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왜냐 이거는 각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응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뭐냐 하면 자 Z분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Z분의 X가 마이너스 0.1도였다. 그죠? 그런데 얘가 Z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Z가 X로 마이너스 0.1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지점을 측정했더니 0.00 0이 나오고 0이라고 치죠. 0이 나왔다. 0. 그러면 2번 지점을 측정하면 Z값이 플러스가 나오겠느냐 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계산해봐.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보는 건데 개념으로 보면 금방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 다 잘했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Z가 마이너스 7도, 0.1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기울었다, 축각이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가공 현장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있어요. 내가 우려했던 반대 다들 이해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측정할 원통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인데 단지 평면의 법선인 그 축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원통 원뿔은 자기 자신의 축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을 측정할 때 프로빙해서 직선을 측정했을 때 축각 중에 하나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의미가 없는지를 지금 이 그림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계산 옵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 요거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게 CCW고
요게 반이 아니고 여기 시계 방향. 시계 방향 CW, 반시계 방향이 CCW.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어느 쪽인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보면 아는 내용들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건 현장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실제 이건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실제 계산해라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계산했을 때 내저번이 최대 내저번이 최소 제곱번보다 지름이 클까요 작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본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름이 같은 형상을 같은 형체를 계산 방식을 다르게 계산했을 때 지름이 큰 순서대로 표현해 보시오. 이런 거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실 분들은 복습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